가만히 시작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반도체는 좀 쉬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어요.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쉬어가는 흐름, 계속적으로 종목들의 순환매 일어나고 있고요. 주말마다 찾아오는 챗 GPT와 함께하는 나스닥의 예상 시간, 9월 3주차는 지난 10년간 상승이 6번, 하락이 4번, 나스닥이 이번 연도에는 무려 2%의 상승이 일어났다. 결국에는 챗 GPT가 지난 10년간 분석한 이 자료가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조금 있다. 어차피 모든 주식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 9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나스닥의 10년간 상승률은 이게 뭔가요? 상승이 0번, 하락이 10번. 100%의 확률이네요. 평균은 마이너스 1.87%의 하락이고, 물론 22년 대하락장의 4.87%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았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확률을 깨고 다음 주에 나스닥이 또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명확한 닷컴 버블급의 슈퍼 버블이 아닐까. 어쨌든 다음 주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나스닥의 10년간 9월 한 달간 상승률은 상승이 4번, 하락이 6번, 평균 마이너스 2.12%. 지금 나스닥이 이번 달에 QQQ 기준으로 5%가 상승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인데 1년 중 최악의 시기라고 평가받는 9월 마지막 2주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겠다. 좀 떨어지더라도 9월달은 상승으로 마감을 할 확률이 좀 커진 상황이지만 이 5%의 상승이 나머지 2주에 조금 반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은 좀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와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는 이번에는 더 시저의 관심 종목과 차트 설정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간단하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곁들였으니 멤버십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고 주식 자신이 초보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단숨에 중수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영상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본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의 멤버십 급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멤버십 영상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의 기법을 단타든 스윙이든 장투든 하나하나씩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목을 찍어주고 타점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곤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는 62. 아직도 익스트림이 아닌가? 체감적으로는 한 90 정도의 느낌인데 아직도 그리드네요. 푸드앤콜옵션은 0.57. 모두가 콜에 집중하고 있다. 푸드앤콜옵션은 완벽한 익스트림 그리드. 이렇게 극단적인 콜의 비율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금요일에는 쏙슬 지역은행 3배 레버리지 DPST 금리가 내려가는데 은행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역발상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금의 또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3배잖아요. 3배는 괴리율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아이온즈 최근에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역발상의 투자법. 아이온즈도 키움전사가 좀 항복을 하면은 이제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순매수에서는 여전히 비트마인의 대한민국, 그리고 아이온즈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월간에서도 비트마인. 그러니까 비트마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비트마인 직원이 3명, 최근엔 좀 늘었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 비트마인의 직원이 3명, 키움전사의 1위, 다른 회사들은 직원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도 있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놔두고 직원이 3명, 비트마인.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마이크론이 화요일 장후에 있다. 역시나 쏙슬의 주요 구성 종목이고 국장의 이동 삼성전자와 또 관련이 깊은 경쟁 기업이죠.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도 딱히 별건 없어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50 이상으로 나와야 증시에 좀 유리한 국면,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기준. 신규 주택 판매 지수, 주택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 경기가 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였죠.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는 조금 오른 것으로 노무라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노무라가 예상을 잘하는 증권사인데 경제가 좀 올랐다. 약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8월 PCE 물가지수,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0.2, 전달에는 0.3이었는데 0.2로 예상을 한다. 금리 인하를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내 2번의 금리 인하가 더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좀 정당화시켜줄,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를 여전히 예상하게끔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려고 한다면 PCE가 0.3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파월이 그랬죠. 0.3보다 낮게 0.2대로 물가를 유지하겠다. PCE가 낮게 나오면은 또 환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증시가 고점인데 계속 오르니까 이것도 참 어렵네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9월 3주차는 2%의 상승, 현재 최고점이고요.
드디어 계속 기다려왔던, 눈 빠지게 기다려왔던 블랙홀에 QQQ가 진입을 하였다. 뭐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스닥은 어나우 우상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9월 달에 올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요. 이 나스닥 지수가 장기적인 우상향이긴 하지만 이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블랙홀 라인 추세 상단에만 닿으면은 조정이 왔었다. 블랙홀을 넘겨주면은 조정이 좀 더 크게 왔었고요. 블랙홀을 넘겨주지 않고 라인의 터치 정도만 하면은 다시 조금의 조정에 끝났었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블랙홀을 넘기고 추가적으로 가면은 요거는 명확하게 닷컴 버블급에 준하는 버블입니다. 신규 매수를 가능하면은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나 뭐 이런 종목을 하시고 무조건 단타. 절대로 여기서 잡아서 장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은 지수 레버리지나 지수 상품에 즐기는 구간, 축제의 구간에 마지막에 들어오면은 치워야죠. 뭘 치우냐고요? 마지막 정리까지 해야죠. 설거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25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S&P는 RSI 70.2, 나스닥 종합은 RSI 72.6입니다. 개별 종목은 RSI 80 이상도 자주 가요. 근데 전체 지수가 RSI가 70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7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RSI 80이 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미국 주식 S&P나 나스닥 종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이 현재 RSI가 70 이상이라는 겁니다. 과열이죠. 이제 와서 눈 돌아가며 사면 안 되겠죠. 물론 단타합니다. 저는 어제도 단타를 했고요. 현재는 낮은 평단으로 갖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의 축제의 구간 골드입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금은 멈추지 않는다. 25년의 최후의 승자가 금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줬는데 다시 상승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검정색 상승의 추세선 살짝 이탈을 했지만 여기서 기를 상당히 많이 모았고 다시 돌파한 후에 계속적인 상승의 상황 21선 올라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이다 뭐 나스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25년 장투의 승자는 끝까지 골드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버블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골드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네요. 원래 완전 대장은 맨 마지막에 죽거든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14, 15라인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다. 빅스가 아주 단단하게 응축이 돼가고 있다. 언젠가 빅스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터지는 구간이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빅스가 이렇게 계속 낮으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제한되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속스 S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터치 SQQQ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터치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나스닥이 쉬어가면서 숏에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차트가 이제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숏을 메인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숏은 항상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숏인 거예요.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키움전사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어제 장이 좋았는데 키움전사는 내리는 ETF만 이렇게 매집을 했네요. 왜 이러는 거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종목의 차트 분석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